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번에 챗GPT에 있는 O3라는 요 모델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데이터 3개를 올리고요. 잘 짜여진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뿅 하고 2분 36초 뒤에 완성된 시각화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 버블맵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잘 변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데이터 다운받는 방식은 3차시에서 배웠을 거라 생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할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프롬프트화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의 주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철도 운영 기간 사실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선명은 다른 호선이지만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번 주소에서 구의 경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살려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볼게요. 두 번째는요, 지하철 역별 이용객 통계 데이터인데요. 연월 일, 그리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간 데이터는 사실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별로 위도 경도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이용객이 타고 내리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처리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군별 5살 기준으로 쭉 나열된 인구인데요. 인구 분포인데, 요것도 잘 보시면 사실 요렇게 월은 집계된 월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전체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궁금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각 구별로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가 몇 명 존재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중구의 남녀를 합친 개 중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 서구에 있는 남자, 여자를 합친 개 중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가 필요해요. 요렇게 쭉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등등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데이터 값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파일 열면서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파일을 챗GPT에게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냥 업로드하기보다 1번, 2번, 3번에 각각 지정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프롬프트에 반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미리 짠 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일단 샵을 하나 썼는데요. 이거 마크다운 배웠었죠. 1차 시에서. 마크다운에서 샵이라고 하는 건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코딩에서는 다르게 쓰여요. 인식이 안 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자, 이 샵은요, 한 칸 띄우고 파일 설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식할 때는 마치 이렇게 보여요. 1점 땡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파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줄 건데 1번 파일은 부산 내 지하철 주소 데이터다 알려주고요. 2번 파일은 지하철 역별 이용객 통계 데이터다. 3번은 부산 내의 구군별 인구분포 데이터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쌤이 빠 3개를 붙였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그 다음 이 땡에 해당하는 수행 요구사항을 안내할 건데 기니까 한번 끊어서 인식해줘. 더 정확하게 인식해줘. 라는 의미로 빠를 썼습니다. 자, 다시 엔터 치고요. 이제 이 땡에 해당한 수행 요구사항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수행에서 필요한 단계는 1번 전철입니다. 그리고 2번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쌤이 수행 요구사항의 하위 항목으로 샵 2개를 썼죠. 샵 2개가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두 번째 샵이 나옵니다. 자, 전처리가 완료된 것들을 이제 시각화 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내고 마지막 3번 자, 버블맵 형식의 시각화로 나눠서 총 3가지 단계로 지금 구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전철입니다. 직접 하지 않고 한번 오스리한테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1번 파일에서는요, 아까 전에 봤던 지하철 주소 데이터거든요. 지하철역의 구분별 위치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하철 주소 데이터 너무 많죠?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뒤에 괴정동, 거제동, 구사동까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사하 구인 걸 찾아내는지, 연재 구인 걸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별 위치 데이터를 추출할 것, 요거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잘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2번 데이터 볼게요. 2번 데이터는요, 이 레이블 값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혼자 먼저 한번 판단해봐라. 컬럼의 의미 혹은 레이블 값과 데이터 제시 방식을 파악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라는 걸 파악했으면 그걸 무시하고요. 지하철 역별 이용객의 총량을 파악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참고사항도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3번 파일 가보겠습니다. 3번 파일에서는요, 이 컬럼이 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레이블의 의미와 데이터 제시 방식을 파악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내 구군별 남녀 합계 기준 고령 인구의 절대값을 구할 것 해놨죠. 자, 이걸 잘 처리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바 3개를, 샵 3개를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 두 번째, 각 파일에는 전처리 요구사항 속에 포함된 또 하나의 소제목인데요. 아, 전처리 할 때 참고할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번 파일의 레이블이 어려워요. 그쵸? 막 이렇게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항목과 이 항목은 각각 역좌표의 위도와 경도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2번 파일의 이용객 레이블 요 칸입니다. 요 칸은 그냥 승하차 합계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용객 구분하고 하는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임의로 그냥 승하차 합계라고 판단하고 한번 활동을 해보자. 자, 그럼 3번 파일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파일은요. 자, 고령 인구의 행이라 했습니다. 가로줄을 행이라고 해요. 자, 고령 인구의 행 이름은요. 28번째 행에 있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야. 이게 바로 고령 인구라고 해. 그리고 예를 주고 있죠. 예를 들면 E28이라는 요 E의 28 이 데이터 셀은 중부에 만 65세 이상 남녀 합계에 해당하는 값이야. 또 H28도 예를 주고 있습니다. H28은 H, 개의 서구의 28이죠. 자, 이 H28은 서구의 65세 이상 남녀 합계다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으로 파악해봐 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면 계속 건너뛰어서 아마 AI가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K의 28은 동구에 있는 65세 이상 남녀 합계에 해당하겠군 하고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전처리라고 일단 해볼게요. 최소한의 전처리를 했습니다. 자, 전처리 완료가 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머지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통합하라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 값끼리 묶어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처리를 해봐라. 그래서 결론은 고령 인구 분포에 따른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10개의 역을 제시해라. 그리고 그걸 고려할 때 판단 기준도 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의 고령 인구 거주 인원의 절대값을 가중치 70%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또 이 순위로요. 지하철역의 이용량을 가중치 30%로 반영해 보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요. 인터랙티브 버블맵이라는 건데 움직이고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이 버블맵 형식으로 된 시각화한 HTML 페이지입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 형식의 데이터로 제공할 것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거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전체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파일을 업로드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새 채팅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새 채팅에 이제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좀 줄이고 보여드릴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요 공공 데이터, 2차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순서대로 붙일 겁니다. 자, 프롬프트 먼저 붙여넣기 하고요.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순서를 보면서 하나 순서를 지켜서 넣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1번, 2번, 3번은 그대로 매칭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소 데이터 넣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하철 역별 이용객 통계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3번 구군별 인구 분포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엔터 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류가 있으면 두 번째 프롬프트로 수정 프롬프트를 올리면 되거든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O3였습니다. O3. 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 열심히 분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구조를 막 이렇게 불러왔다. 응답 2가 좋으냐, 1이 좋으냐, 이제 A/B 테스트에서 고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쭉 계속 생각하고 있죠. 이 친구가 코딩도 쓰고 있고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어떤 게 좋을지 계속해서 새로 고침되고 있습니다. 튕기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의 생각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 지하철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혼자 코딩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예시 친구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계속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튕기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 얼마나 걸리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볼게요. 자, 계속 코딩하는 거 보이시죠? 화면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강제로 잡아놓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엄청 길어요. 생각하는 순서가. 자, 1번 파일 지하철 주소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용객 수는 이렇게 컬럼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유도경도 좌표는 요거군요. 자, 그렇게 해서 개, 남자, 여자 순서로 세 칸씩 묶여 있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새 데이터를 병합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오류가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찾고 있습니다. 자, 구조가 예상 데이터와 다르거나 28행이 숨겨진 제목 행등으로 인해 누락되어 상승이 칩니다 하면서 열심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 현재 오류가 찾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치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 했고요. 정상 매칭됐고요. 병합 실패했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엄청난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막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요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1번도 한번 볼게요. 1분 39초 동안 무려 요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쭉 작업했고요. 전 처리했고요. 역별 이용객 집계했고요. 구분별 고령 인구 찾아냈고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머지해라가 병합이었죠. 그래서 역 데이터와 이 고령 인구를 키로 연결했습니다. 우선순위 0.7, 0.3 주라고 한 대로 이렇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상위 10개역 중복 제거 후에 10개를 선별했고요. 시각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로 해서 지날수록 높은 순위라고 하는 요 컬럼 앱이라고 하는데 이 범주까지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하는데 이 응답이 조금 더 좋네요. 심플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완성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다운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걸 볼게요. 오, 10개를 뽑아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이렇게 컬러 맵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라고 적어놨고요.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진하고 낮을수록 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진한 게 서면이네요. 서면 쪽이 가장 진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되게 얇게 돼 있죠. 이렇게 계금동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실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부전역 여기 있고요. 점포역도 있고요. 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용객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가중치가 더 부여된 것 같습니다. 또 점포역 있고요. 그리고 범내골역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보시면 아까 전에 말한 이렇게 계급역도 있고요. 이렇게 부산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쪽에도 좀 많네요.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여기 센텀시티 역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역도 많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장산력도 많네요.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서면이 정말 진짜 많은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산 진구였고요. 고령 인구가 84,834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용객은 347만 123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거의 1점에 가까운 0.993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데이터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내려놓고 자, 첫 번째 이용객 통계 데이터 있었고 자, 인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진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진구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옆으로 살짝 제껴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부산 진구에 있는 개를 보겠습니다. 83,880명 되어 있네요. 834명.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조금 더 볼게요. 이용객 통계 데이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면역이 있었죠? 이거. 서면역을 보겠습니다. 69, 그 다음에 또 있죠? 60, 그리고 4,212, 그리고 4,665 이런 값들을 계속 다 더해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쵸? 모든 시간에 타고 내렸던 사람들을 계속 다 더해서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탔던 것들을 다 합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합치면 유사값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지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그래도 거의 근사치가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역시 코딩을 따로 해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서 고칠 수 있다는 교훈을 또 얻긴 했는데 자, 이렇게 유사하게 사람이 수행하는 것에 그래도 가깝게 근사치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서면역에 고령자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이 시각자료를 제출해서 이 시각자료를 포함해서 어떠한 공익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시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 이런 데도 제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여기서 궁금하시면 물어봐도 돼요. 서면 여기 있는 위치한 부산 진구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데이터 값과 달라. 왜 그런지 설명해 라고 물어볼게요. 자,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70을 준 건지, 진짜 이 통계를 잘못 인식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본인이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8,880명이라고 되어 있고 요 3월, 4월 스냅샷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덮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2월 값을 기준으로 산출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면 스크립트를 수정해주겠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프롬프트를 고쳐나가면서 조금 더 정교화시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늘은 챗GPT O3로 방금 보여드린 이런 엑셀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처리에서 고려할 점은 뭔지 이걸 어떻게 프롬프트화 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실제로 파일 생성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값들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겠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